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파트 2, 캐나다 밴쿠버 쪽으로 특별히 조기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밴쿠버 조기 유학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 선정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밴쿠버 캐나다에서는요, 아주 외국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조기와 2%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전체에 비해서 여기 23% 인디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대학 쪽으로 많이 온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대학으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제 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오게 되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BC주 여기가 아주 자연도 아름답고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당연하죠. 여기가 캐나다의 중심부 토론토도 있고 오라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많고 이래서 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 47%, 그다음에 BC주에 한 20%, 여기 두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제 퀘벡 지역은 주로 프렌치 언어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프렌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죠?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이제 퀘벡 쪽으로 많이 오겠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온타리오 지역에 비해서 우리 밴쿠버가 있는 이 BC주는 자연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온타리오도 물론 자연이 아름답죠. 그리고 아, 토론토라는 아주 큰 북미에서 아주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요. 아, 뭐 조금 애들과 여유를 가져 본다면 BC주에 오시면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학 지역을 선택하실 때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이 적은 곳에 가고 싶다. 왜?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한국인 비율이 적은 곳이 어디냐? 이걸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데, 자, 이 질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와이즈한 질문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백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영어를 써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를 갖다가 아, 배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는 거기가 아주 좋겠죠. 그러나 영어를 좀 서툴고 영어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애가 아예 그냥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아무리 한국인이 많아봐야 반에 뭐 30명이 있으면 한두 명 한국 학생이에요. 뭐 그거 정도가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새로운 애들은 한국 애가 있으면 그 걔가 의존도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인 비율이 적은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아, 영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백인 비율이 높은 곳. 자, 그 다음에 생활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생활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이것에 맞추어서 또 지역을 정하게 되면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써리는 뭐 안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게 못 되는 게, 써리라는 게 거의 뭐 우리 서울만한 크기인데요, 그죠? 어, 그 얼마나 넓은 곳인데 그것도 써리마다도 동네마다 또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써리는 안 좋다, 뭐 웨스트 밴쿠버는 비싸다, 뭐 밴쿠버 웨스트는 비싸다, 뭐 리치몬드는 중국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의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의논을 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이 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 어느 곳인가? 이거는 굉장히 영리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애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냥 막연하게 백인 비율이 높은 거, 뭐 생활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이런 것보다도 그 소규모로 애들이 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것, 우리 애가 특별히 뭘 잘하는데 그것을 하기엔 좋은 곳이 어딘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영리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학업 성적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게 학교 등수를 보는데요. 그 학교 등수가 뭐냐면 여기서 10학년과 뭐 4학년 때, 7학년 때, 10학년 때, 12학년 때 이렇게 표준 학력고사, 일제고사 같은 걸 봐요. 애들 학력 수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점수가 나오면 애들이 그거에 따라서 몇 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많느냐보다는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 애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등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스트 밴쿠버나 밴쿠버 웨스트 지역에 있는 곳이 월등히 높습니다. 막 그리고 그 학교의 프로파일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어느 대학에 진학했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아이비리그 포함 굉장히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등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이라도 등위가 아주 높은 학교, 예를 특별히 사립 학교들이 등위가 높거든요. 그 이유는 사립학교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 캐나다 사람은 무상교육인데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사립학교에 보내는 거잖아요. 특별히 종교의 사립이 많습니다. 캐톨릭이라든지 뭐 기독교 이런 사립들이 많은데 애들이 뭐 주로 그게 보내는 이유는 이제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좀 관리가 되고 그런 이유로 보내는 거라서 공부를 못하는 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별로 없으니까 그 일제고사로 학력 시험을 쳐보면 그쪽 학교가 등위가 높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마나 그 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고는 그 학교 등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선정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예산일까요?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학생과 부모님 성향. 그죠? 그 4번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유학 목적이 뭐에 따라 초등학생 유학이냐 아니면 대학 가기 위한 유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역 밴쿠버 지도가 지금 보이는데요. 먼저 예산이 가장 중요해서 예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광역 밴쿠버의 지도에 아예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바츠포드라는 데가 메이플 리치의 오른쪽 편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광역 밴쿠버라고 하지 않고 프레이저 밸리 지역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역 밴쿠버는요 세금도 달라요. 여기 기름 넣을 때 무슨 세금을 걷냐면 이 광역 전체 밴쿠버의 대중교통 수단을 건설하기 위한 세금을 기름값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한 10센트 정도가 항상 이쪽은 비싸고 아바츠포드에 나가면 싸요. 그러니까 아바츠포드는 광역 밴쿠버는 아닌 데인데 그래도 광역 밴쿠버랑 딱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이 중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 동쪽 부분에 보시면 핏 미도, 메이플 리치, 그 다음에 랭리. 랭리는 요즘에 조금 비싸져서 여기 보면 미션이라는 데도 있어요. 핏 미도라는 데가 미션인데, 그죠? 자, 이런 데가 조금 저렴하고요. 다음은 서리 중에서 노스 서리. 노스 서리는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싸냐면 거기가 동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스 서리도 노스 서리의 서쪽과 노스 서리의 동쪽이 조금 다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노스 서리의 서쪽 즉
지하철이 오는 그런 요쪽으로 지하철이 오거든요.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좀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는 뭐 요즘 최근에 여기 투아센이라는 곳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좀 중산층들이 많이 나가서 집값이 좀 싸기 때문에 많이 나가서 살아서 조금 그랬는데 옛날엔 전부 여기 다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랭리, 그 다음에 투아센. 투아센은 요즘에 원래는 여기 이제 페리가 다니는 곳이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전반적으로 한 두 번째 정도 예산이 싼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지하철, 광역 지하철이 다니는 노선인데 코키틀람, 버나비, 이스트 밴쿠버, 밴쿠버에 여기 있죠. 밴쿠버도 서쪽 부분이 있고 밴쿠버 웨스트라고 서쪽 부분이 있고 밴쿠버 이스트라고 동쪽 부분이 있는데 이 서쪽 부분은 UBC가 자리 잡고 있는 좀 집값이 아주 비싼 동네고요. 오른쪽에는 좀 뭐라 그럴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곳일 거예요. 네. 여기는 주로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 싱글들,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버나비도 그런 곳이고요. 네. 자, 버나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하철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버나비 북쪽도 역시 젊은 싱글들, 젊은 커플들, 애들 키우는 것은 이제 사우스 버나비 쪽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고. 뭐 여러분 생각하신 이제 메트로 타운, 뭐 여기가 이제 버나비입니다. 리치몬드 들어보셨죠? 공항에 내리시면 리치몬드인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밴쿠버 처음 내리셔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이게 중국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리치몬드는 그래서 중국 사람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아주 맛있는 중국집도 많고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중국 사람 아니에요. 네, 예, 네, 이게 밴쿠버와 부근에 붙어 있는 여기도 이제 지하철이 오는 지역과 지하철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하철이 오는 지역은 여전히 싱글들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 그좀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조금 그런 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애들 키우고 그런 분들이 먼저 많이 사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서리 버나비의 밑에 부분에 뉴 웨스트민스터라고 아주 오래된 유서가 깊은 그런 그러니까 아주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개발된 항구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 새로 이렇게 콘도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이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젊은 출퇴근 사람들 그다음에 애 키우는 곳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트 무디라고 있는데요. 여기 코키트람 옆에 여기가 이제 좀 전원적이고 집값도 크고 집도 비싸고 좀 집이 큰 집들이 많아요. 콘도보다는 물론 이제 포트 무디 초입에는 거기 콘도도 고층 콘도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좀 큰 집들도 많고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노스 밴쿠버 여기 건너와서 노스 밴쿠버 그 다음에 사우스 서리 여기 보면 화이트 락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는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하고 노스 밴쿠버, 사우스 서리 이쪽은 좀 비싼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웨스트 UBC가 있는 곳과 웨스트 밴쿠버 뭐 비싸다고 늘 말씀드려 보셨죠. 자, 밴쿠버 웨스트가 있고 웨스트 밴쿠버가 있고 두 개는 다른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은 근데 집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 방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뭐 매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싼 동네에 살아도 맨날 뭐 나가서 먹고 시켜 먹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웨스트 밴쿠버 같이 비싼 데 살아도 잘 이렇게 버젯을 예산을 잘 해가지고 적절한 데 찾아서 살면 뭐 비슷비슷하게 들 수 있으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역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스 예를 들어서 서리 같은 경우도 서리의 노스 웨스트 지역은 좀 살기가 좀 이상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서리 북쪽의 오른쪽 편에는 또 굉장히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랭리 가기 전에. 그다음에 이 서리의 중간 부분은 또 여기 보면 뉴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인도 사람들의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리틀 인디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락에 가면은 또 백인 인구가 또 많아지면서 여기는 좀 부촌이고요. 그죠? 랭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고속도로 이 북쪽은 보면은 애 키우는 이렇게 그런 초등학생 부모들이 아주 많이 살고요. 그다음에 랭리의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는 또 완전히 그냥 팜이에요. 농사 짓는 동네예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이 고속도로 주변, 그다음에 지하철이 다니는 주변 이런 걸 해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어떤 동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얘기다. 그죠? 자, 그다음 학생과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골라보죠. 자, 도시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버나비, 리치먼드, 웨스트민스터, 밴쿠버 다운타운, 밴쿠버 이스트, 서리 노스 등의 고층 콘도가 많고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지역은 사실 애 키우는 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특별히 와서 과외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팀 스포츠나 이런 게 여기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전원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가정은 아바츠보다 아까 말했지만 이 오른쪽 편에 핀미도, 메이플 리지 여기는 과연 농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반반 섞인 서버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아마 한국 분들이 계속 들어가서 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코키틀람이나 노스 밴쿠버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코키틀람에 한인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분들이 랭리라는 곳으로 다 이사를 가서 요즘에는 랭리에 더 많이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그다음에 웨스트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 포트 무디 자 이런 지역이 반반 자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도심과도 가깝고 그런 곳입니다. 백인 비율이 아무래도 높은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까 여기 보면 전원적인 분위기 쪽에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어요. 다른 데 다 똑같지만 지금 보면 웨스트 밴쿠버 위에 보면 여기 위슬러 올라가는 길에 라이언스 베이라든지 뭐 이 동네도 당연히 집값은 좀 비싸겠지만 올라가면 스쿼미시라고 있어요. 뭐 그런 곳에 가면 백인 비율이 아주 높아. 스쿼미시에 우리가 조기 유학으로 들어갔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 다 위슬러 올라가는 길에 다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거기가 백인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성향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곳, 랭리 북쪽이죠. 여기 랭리 북쪽. 그다음에 코키틀람, 그죠? 그다음에 노스 밴쿠버도 이 오른쪽 편에 파크 게이트와 림벨리죠. 네. 그다음에 사우스 서리에 아까 보시면 그 화이트락이라는 지역. 버나비도 북쪽 말고 사우스, 그죠? 사우스 델타의 트와센 지역. 이런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제 크는 애 키우는 사람들이 고층의 빌딩에 살기 싫고 나름대로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데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애들의 학교도 좀 활성화돼 있고 팀 스포츠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하철이 다니는 요 지역은 대학생과 직장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내 생각에 조기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유학 목적별로 보면요. 대학 진학이 목표다. 그러면 일단 웨스트 밴쿠버, 그다음에 학군 따진다면요. 밴쿠버 웨스트. 그리고 꼭 여기만 학군이 좋은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IB나 AP를 제공하는 학교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랭리 같은 경우에도 RE 마운틴이라는 세컨드리에서는 IB를 제공하고요. 월넛 그로브 세컨드리에서는 AP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와이트락 지역에도 보면은 IB 스쿨들이 있고 AP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나비도 SFU라는 대학이 여기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노스 버나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학교를 잘 골라서 선택해야 한다. 요거는 제가 보면 오랫동안 산 사람들, 유학원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과외활동별로는 아까 말했지만 초등학생 부양 인구가 많은 랭리라든지 아니면 노스 밴쿠버의 오른쪽 편, 동쪽 편, 그다음에 어, 투아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코키틀람 지역, 그죠? 서리엔 요 랭리랑 붙은 남쪽 서리 지역, 그다음에 화이트락 지역 이런 데가 많을 것 같고요. 애가 스키 타는 걸 좋아해서 겨울 내내 스키를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은 노스쇼, 웨스트 밴쿠버와 노스 밴쿠버를 합해서 우리가 노스쇼라고 하는데 여기 살면 뭐 10분 내로 스키장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위슬러 올라가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승마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이쪽 동네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부모님이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일단 직장 부근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 근처에서 한 20분 정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쿠버 다운타운에 만약에 직장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노스 밴쿠버나 버나비 같은 사우스 버나비가 가장 좋은 곳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UBC를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UBC 밴쿠버 웨스트 쪽에 어차피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집값이 비싸다. 그러면 조금 리치몬드나 이런 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전원적인 환경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정말 자연이 좋은 이렇게 쉬는 곳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WSE에서는 전 광역 밴쿠버 지역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무료 수속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제 관리형 유학으로 혼자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관리형으로 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 관리형 유학으로도 얼마든지 명문대에 잘 진학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